그 우리 암 발생에 무시 못할 게 또 식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무인 교수님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암의 경우도 부산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분명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위암의 원인 중에 위험 인자 중에서 음주와 흡연이 들어가는데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이 아마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고, 특히 부산 지역 사람들이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것이 위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분명히 기여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 또 흡연은 사실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 재발 치료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위암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나온 국내외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부산 지역에서 나온 논문과 서울과 타 지역에 나온 성적을 비교해 보면 위암의 치료 성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부산 지역과 수도권 지역 간의 치료 성적 차이는 없지만 위암이 진행되면 2기, 3기에서 수술하게 되면 네. 오히려 부산 지역에서 나온 논문의 성적이 5년 생존율이 서울 지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위암의 치료는 부산 지역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재발하게 되면 결국 부산 지역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막연히 수도권 뭐 서울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사실 생각했을 때 위암하면 암 한 종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은 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암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네요. 네, 실제로 위암하면 장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위암도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위암은 5가지 종류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위선암부터 해서 림프종에 생기는 위림프종, 간질성 종양, 그리고 육종, 네. 그리고 위신경 내분비 종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위선암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암이 되겠습니다. 그 위선암 그러니까 즉 위암이 결국 이 암 발생률 우리나라 1위라고 들었는데 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네. 우리나라가 위암의 유병률 발병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네. 남성의 경우에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이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 1위인데 미국에 비해서도 이것은 10배 정도 높은 수치가 되겠고, 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위암의 치료 성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암은 어떤가요? 위암도 사실은 간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조기 위암 환자의 80% 정도가 아무 증상을 못 느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위암이 진행하게 되면 네. 차차 진행하면서 상복부 불쾌감, 소화불량, 그리고 속쓰림, 더 심해지면 구토, 그다음에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런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은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 자체도 힘들고 치료 성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이 네.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무증상 무증상 환자분들, 그러니까 네.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했을 때 얼마나 위암으로 진단받느냐 봤을 때 전체 수검자의 0.3에서 0.4% 정도가 위암으로 진단받았고, 네. 다행스러운 것은 그중에 80% 정도가 조기 위암이었습니다. 즉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으면 거의 완치율이 95% 이상 되니까 아주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위암은 젊은 사람일수록 진행이 더 빨리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위선암도 종류가 많아서 조직형에 따라서 분화가 잘 돼 있는 분화형 위암과 네. 분화가 잘 안 돼 있는 미분화형 위암,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미분화형 위암의 경우에 젊은 층의 여성들한테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진행이 빨라서 네. 진단 후
몇 개월, 1년 내에 아이고.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가족력이 있거나 네. 또 갑자기 한 달 이내에 어떤 증상이 생겼다. 체중이 이러면 좀 많이 빠진다던가. 빠지거나 네. 먹고 나서 되게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 오셔야 되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미리미리 네.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만성 소화불량 같은 걸로 시달리시는 분들 요즘에 많은데 네. 자주 체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네. 이런 증상은 사실 위암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오히려 그런 만성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면 위암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 네. 실제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한 달 이내에 생겼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니까 유의하셔서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사를 네.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뭐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체중이 좀 빠졌거나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새로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한 달 이내나 보름 이내에 다른 몸에 증상이 생겼다. 특히 소화불량이나 네. 이런 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네.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증상이 있기 전에 네. 검사를 받아보는 게 그쵸. 최선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또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내시경은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이 뭔가 좀 두려운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좀 내시경이 좀 그래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이 시설이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요즘 가면 좀 이렇게 안심하고 걱정 안 하고 좀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예. 최근이 아니고 거의 10년 전부터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수면을 유도하는 그러한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게 되는데 네. 검사 받으면서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받고 아. 나서도 기억을 못 합니다. 보통은. 아.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받아보세요. 저도 한번 네. 받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위암 간암은 좀 미리 증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 외에도 평소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위암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염이나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네, 정기 검진을 했는데 위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대개 보통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염 중에서도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게 되면 그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위축성 위염은 네. 대부분은 괜찮지만 일부에서는 암으로 분명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위암의 위험률이 6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그런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그런 경우는 검연하셔야 되고 절주하셔야 되고 금연 절주. 그다음에 음식을 가능하면 싱겁게 드셔야 네. 되는데 평상시 먹는 습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젊은 사람 아니면 나이 좀 있으신 분 상관없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위염인가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개는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어서 네. 그것이 이제 평생 동안 거의 지속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30년 이상 지나면서 위축성 위염으로 오는 경우가 한 40% 정도 옵니다. 오는데 오더라도 위축성 위염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아주 일부분에서 그것이 위암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위암은 네. 1%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전암성 병변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암성 병변이라고 하는 거는 암으로 전이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말이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겁니다. 네. 진료실에서는 사실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인데 실제로 본인이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네, 됩니다. 절주 금연 식습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싱겁게 먹는 거하고 그다음 평상시에 운동을 하겠다는 건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실이나 아파트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다니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20분씩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그날 일과를 마치면서 스트레스 쌓인 것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